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전부 정비사업구역입니다. 이제는 철거 없이 집을 짓는 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구역인데요. 도로며 주택이며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이런 곳을 해야 되지 어디를 하겠습니까? 이제 정비사업 없이는 주택 공급을 채울 수 없다는 건 정부도 서울시도 똑같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정권만 바뀌면 정비사업은 올 스탑되고 재개발 재건축은 어려워질 거라 말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울은 이미 철거 없이는 공급이 어려운 구조에 접어들었는데요. 즉 이제는 부동산 투자에서 정비사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정부정책 흐름까지 읽을 줄 알아야 진짜 옳을 곳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완벽히 충족하는 곳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핵심 지역 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이곳은 초기 투자금 3억으로 인허가 단계마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말씀드릴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아실 수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 투자할 곳을 찾고 계신다면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유용한 정비사업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빠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수요입니다. 수요는 곧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거죠. 그럼 사람을 어떻게 모을까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 바로 사람이 모이는 곳인 거죠. 아무리 좋은 환경과 교통, 학군이 갖춰져 있어도 결국 일할 곳이 없으면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반대로 일자리가 집중되는 지역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과 자산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해당 지역이 일자리 중심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떠올리셨을 겁니다. 바로 용산입니다. 한강과 용산역 사이에 위치한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지역이면서 전면적인 기능 전환을 예고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단순한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용적률 최대 1700%까지 허용해서 높이 최대 100층 내외로 짓겠다 얘기한 바 있는데요. 서울 도심에서 보기 드문 초고밀 복합개발을 설계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고 자산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공개된 계획을 보면 대형 오피스 빌딩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호텔, 컨벤션 센터, 마이스 시설, 그리고 무려 6,000세대 규모의 주거지와 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일하고 살고 쉬는 모든 기능이 집약된 구조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얘기하는 보행 일상권인 거죠. 보행 일상권은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갖춰진 도시구조를 말합니다. 출근하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공원을 산책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자동차 없이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보행 일상권인 거고 서울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추구하는 도시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온 강남이 과연 진짜 이상적인 도시 구조일까요? 강남의 중심에는 태안로를 따라 4km상 이어진 대형 업무지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들이 몰려있고 수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강남 일대 부동산 시세를 끌어올리는 핵심 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최고라 생각하는 강남에도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공원입니다. 강남은 일자리는 많고 인프라도 화려하지만 막상 쉴 수 있는 공간, 걸을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합니다. 직접 주변을 걸어보면 아실 텐데요. 높은 빌딩은 질비하지만 그 사이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넓은 공원이나 자연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강조한 보행 일상권의 핵심은 단순한 출근거리 단축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일과 생활, 휴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개념을 가장 충실히 구현하려는 곳이 강남이 아닌 용산입니다.
용산은 서울에서 가장 이례적이고도 전략적인 복합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용산공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잘 아실 텐데요. 대지 면적 약 102만 평, 도심 속에 자리한 세계적 공원의 대표 사례죠. 그런데 용산공원은 그 센트럴파크의 0.9배 규모, 무려 91만 평에 달하는 공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서울숲이 약 34만 평 정도니 서울숲의 거의 3배 규모라 말할 수 있겠죠. 도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규모와 생태적 가치를 지닌 초대형 공원이 서울 중심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은 거냐 물어보시면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국내 도심 속 대형 공원을 끼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큰 프리미엄을 형성하는지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숲을 앞에 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입지적으로는 성수동이지만 서울숲이라는 대형 공원 조망권을 품으면서 평당 2억이라는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성수동 내 다른 아파트들은 평당 8천에서 1억 사이로 서울숲을 마주보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무려 평당 적게는 5천, 최대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용산공원은 그린벨트 외곽이나 경기도가 아닌 서울도심 최중심의 입지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시는 더 이상 확장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이 선택할 도시는 더 명확해집니다. 자연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걸어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곳. 바로 그런 입지를 가장 먼저 가장 완성도 있게 구현하는 지역이 용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구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산 개발의 모든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곳 중 하나인데요. 현재 용산의 주요 입지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한남 뉴타운, 초기 투자금 최소 30억 원이 필요하고 아파트 또한 20, 30억 원은 거뜬히 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곳 청파동에는 아직 소액으로 투자할 곳이 남아 있습니다. 청파동은 아직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된 지역인데요. 청파동은 이제 단순한 노후주택 정비 차원을 넘어 서울 도심의 서측 배후 주거지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계획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파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장은 늘 먼저 움직입니다. 도시계획이 발표되고 교통망이 깔리고 녹지와 공원이 설계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몰리게 되고 자산이 움직이며 부동산 가치는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듯 먼저 움직인 자가 수익을 가져가게 되니 얼른 서둘러야겠죠. 지금 현재 청파동 일대는 개발되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도를 보시면 서계동 재개발과 인접한 청파, 공덕 일대의 보행 녹지축과 연결하고 이들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총 7,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청파동 주변 일대가 뉴타운급으로 개발된다는 얘기인 거겠죠. 보시면 이제 서울역 좌측으로 위에서부터 서계동 통합 재개발, 아래로는 청파동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청파 2구역, 청파 3구역, 청파 1구역 재개발 순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서울역 주변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들에 대해 시리즈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현재 초기 투자금 3억 중반으로 투자가 가능한 청파 1구역에 대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청파 1구역은 총 세대수 697세대, 최고 높이 25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부 채널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약 14% 비율로 서울시 재개발에서는 중간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청파 1구역의 분양 세대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697세대, 이중 공공임대는 101세대로 전체 세대수 대비 약 14%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합원 수는 458명으로 이를 제하면 일반 분양 세대수는 약 138세대로 추정됩니다. 즉 전체 세대 중 약 65.7%가 조합원이고 14.5%가 공공임대, 19.8%가 일반 분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청파 1구역은 조합원 비율이 높고 공공임대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있어서 일반 분양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분양 수익을 통한 사업 수익성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용산이라는 입지의 강점으로 충분히 커버될 만한 곳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입지를 살펴보면 청파동은 청파동 1가, 2가, 3가로 나뉘게 되고 서울역과 숙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하여 서울의 핵심 교통망에 인접해 있습니다. 청파동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강점은 서울 도심 내에서도 손꼽히는 초역세권 입지에 있는데요. 도보로는 서울역과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파동 일대는 서울역뿐만 아니라 숙대입구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서울역에는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경인중앙선을 비롯해 GTX-A와 KTX, 수도권과 전국을 연결하는 최중심 교통망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파동은 서울역과 같은 주요 거점 역세권을 도보권에 두고 있어 교통 접근성 면에서 매우 뛰어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분담금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청파 1구역의 경우 발표된 비례율이 없기 때문에 청파 2구역의 비례율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근에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이지만 이제 사업성은 구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매물은 매매가 5억 3천만 원이고 투룸 물건이고 사용 승인일은 20년도 4월입니다. 용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B아파트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갭 투자를 할 경우 3억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매물의 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억 7천만 원이고 보정률은 2.15로 설정하였습니다. 종전자산 추정액을 계산해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보정률을 곱해주게 되면 되는데요. 계산해보면 5억 8,05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매매가에서 종전자산 추정액을 빼게 되면 추정 프리미엄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5,0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산된 종전자산 추정액에서 비례율을 곱해주게 되면 추정 권리가액이 계산됩니다. 5억 8,050만 원에 비례율 99.7%를 곱해주게 되면 추정 권리가액 5억 7,87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이제 조합원 분양가에서 추정 권리가액을 빼주게 되면 추정 분담금이 계산되겠죠. 전용 59제곱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2,400만 원이고 여기에 권리가액 5억 7,875만 원을 빼주게 되면 추정 분담금 4억 4,525만 원이 계산되게 됩니다. 추정 분담금을 계산했다면 이제 총 투자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총 투자금은 매매가 5억 3천만 원, 추정 분담금 4억 4,525만 원을 더하여 총 9억 7,52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금으로 얻을 수 있는 미래자산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청파동 인근에 참고할 만한 단지로는 용산 대시양폴의 아파트가 현재 4년차 아파트로 비교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단지의 전용 59제곱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4년도 1월에 거래되었는데요. 12억 8,500만 원에 거래되었고 평당 약 5,500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청파 1구역이 향후 신축 아파트로 완공되고 청파동 일대가 도시계획에 따라 구조적으로 재편된다면 연평균 1.5%에서 2.5%의 상승을 예상했을 때 10년 후 유사평형 기준 시세 15억에서 16억 수준의 기대가치를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기 투자금 5억으로 갭 투자를 한다면 3억 중반대라는 투자금으로 향후 15억에서 16억대의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용산의 전반적인 입지와 청파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